그리고 이제 빈혈 환자도 사혈해도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 빈혈 환자라고 해서 똑같이 보면 안 되죠. 제 이 영차원 진료, 죄송합니다. 영차원 진료에 들어가게 되면 무한대소 이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무한대소 이론 이거 알면 진짜 좋습니다. 빈혈 환자라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한대소, 무한대소 아니고 무한수. 제 21가지 영차원 진료에는 무한대소 이론이 있고 무한수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무한수 이론이 적용되는데 빈혈 환자의 종류가 몇 가지? 100만 가지도 아니고 1000만 가지도 아니고 1억 가지도 아니고 그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많다 면 종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빈혈이 11인 사람도 있고 11.1인 사람도 있고 알겠죠? 빈혈 수치가 이 11칸만 정상으로 보니까 만약에 9.1 합시다. 9.1이 빈혈이 이거는 9.1이기 때문에 빈혈인 사람도 있고 9이기 때문에 빈혈인 사람도 있고 9.11이기 때문에 빈혈 환자인 사람도 있고, 정밀하게 따지면 똑같은 사람이 하도 다 수치가 다르다. 사람마다 수치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조금 다른 거는 같다고 하면 되는데 빈혈도 같은 빈혈이 아니고 엄청 심한 빈혈 환자가 있고 정상에 가까운 빈혈 환자가 있고 맞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할 줄. 우리 여러분도 구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문 들어보면 빈혈 환자도 사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스냐 이게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빈혈 수치에 대해서 이 무한수 이론을 몰라서 그래요. 무한수 이론 하니까 이거는 좀 내가 억지로 만든 말이겠지만은 빈혈 환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에? 저 사람이 부자라 하면 똑같은 부자입니까? 에? 10억 부자가 있고 100억 부자가 있고 1000억 부자가 있고 부자도 끝이 없어 종류가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빈혈 환자도 사혈해도 됩니까? 할 때는 빈혈 환자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론입니다. 즉 빈혈 환자의 수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빈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고 잔여일보 책에 나옵니다. 빈혈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잔여일보는 수치도 참고를 하고 느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빈혈도 같은 빈혈이 아니고 이 사람은 10일이면 정상인데 10이기 때문에 빈혈 진단 받았잖아요. 그럼 빈혈 맞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 빈혈인데 사혈해도 됩니까? 이게 물을 때는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빈혈 수치가 얼마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수치가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올려가지고 읽어보시라고 하는데 10이라면 10일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빈혈 환자라 해도 되고 아니라 해도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해도 돼요. 맞죠? 예. 또 빈혈 환자가 아니라 해서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11이기 때문에 빈혈 환자는 아니지만 17에 비하면 빈혈 맞죠? 이 사람처럼 지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예? 이 사람이 하루에 피 500cc 뽑았다고 지도 500cc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빈혈 환자가 아닌 사람도 가지각색이고 빈혈 환자도 가지각색이다. 이게 바라면 원소이론 아닙니까? 똑같은 환자를 취급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한 사람이 그 원소적인 의미를 존중해 주라 이 말이지. 예.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자, 이 사람이 빈혈 수치가 10인데 수치만 보면 안 되고 그래 10이다. 의사가 진단 내린 것은 수치인데 당신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하면 이건 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치상으로만 빈혈 환자이지 평소에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하면 이 사람은 뭐냐? 환자가 아니라 이 말이지.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사혈해도 된다. 그러나 빈혈 수치상으로 봐서는 빈혈 환자 아니라고도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혈하기는 하는데 조금 해줘요. 조금씩 해야 돼요. 즉 이런 빈혈 수치가 이런 사람은 빈혈이 온 이유는 뭡니까? 몸의 결과적으로 이 몸의 기능이 나빠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 사혈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서는 철분제를 줄 뿐이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상인 사람보다는 피를 많이 뽑지 말고 조금씩 뽑아가 또 회복되면 또 뽑고 이렇게 해서 점점 건강해지면 빈혈이 낫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빈혈 수치가 5다. 이 사람은요, 5, 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당장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5 가면 이 사람은 당장 죽을지 모릅니다. 살아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예 안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조금만, 보안 한 번만 뽑아도 죽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빈혈 심한 환자는 손대지 말고, 조금 빈혈이 조금 있는 사람은 피양을 오히려 조금씩 뽑아가지고 또 회복되는 거 봐가면서 열심히 하면요, 빈혈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 예. 고혈압도 말씀드릴게요. 예. 고혈압이 워낙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고혈압 하면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혈압이 높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혈압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소 이론에 따라서 공부한 거 아니죠? 고혈압에 대해서는 알려면 확실히 아는 것이 원소 이론에 따라서 공부한 것이지. 고혈압, 혈압 검사 보니까 높다 하는 거 이거. 예. 150 넘어가면 고혈압을 가다. 어떤 회사는 160 넘어가면 어떤 회사는 140만 넘어도 고혈압을 가더라. 기준이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180이 넘어가야 고혈압이라 그랬대요. 옛날에는. 예. 그 요즘은 자꾸 의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환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해도 이 환자 약 먹으러 가래. 약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가 많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예.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짜고 150만 돼도 고혈압을 그러고 그런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그런 비난 성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 의사 지금 마음이지 그죠? 예. 그래, 고혈압도 이렇습니다. 한 200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연령상으로 뇌출혈이 올 염려가 많다. 예. 심장마비가 올 염려가 많다. 이런 단계가 되면 혈압이 한 160, 170 되면 이런 사람은 혈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혈압 수치는 없지만 이 사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그럴 나이는 아니다 싶으면 약 안 먹어도 돼요. 약 먹는 게 백현 무익한 겁니다. 단지 약을 먹는 이유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걸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 갑자기 중풍이 오고, 갑자기 뇌출혈 오는 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지, 그 목적에는 약 먹는 게 아니거든요, 고혈압은. 예. 머리, 혈관이 터지면 죽잖아요. 그 때문에 약을 먹는 거지. 그거 아니면 고혈압이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고혈압이 자체는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즉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몸지 스스로 고혈압을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들어보셨어요? 젊을 때는 혈관이 팍팍 열려있기 때문에 압력을 조금만 줘도 피가 잘 돌잖아요. 이제 혈관이 자꾸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피가 좀 돌아줘야 되는데 압력을 안 높여주면 피가 안 도니까 지 몸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 몸 스스로 기분 좋게 잘 살기 위해서 혈압을 심장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이걸 억지로 약을 먹여가지고 혈압을 낮춘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혈압을 낮추는 방법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할만하다. 그런 방법은 하면 안 된다.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한때는 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심장을 약하게 하는 약이 있었대요. 심장이 힘이 좋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 예. 혈관은 막혔는데 심장은 힘이 좋으니까 피를 팍팍 뿜어주는데 피가 못 빠져나가니까. 그렇잖아요. 도로는 좁은데 자동차가 막 밀고 돌아잖아요. 이게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터지잖아요. 도로는 안 터지지만은 고무호스인데 수돗물이 막 엄청 돌아보세요. 호스가 이게 막 터지겠죠. 그죠? 그게 압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핏길은 막혀 있는데 심장이 피를 잘 뿜어주면 고혈압이 되고, 핏길도 막히고 심장도 약하면 또 이죠.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요. 그 혈압 정상이 오히려 보면 그 사람은 핏길도 막히지만 심장도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핏길도 막혔지만 심장이 더 힘이 약하면 저혈압으로 혈압은 심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고혈압인 이유 중에는 모세혈관이 막혔다. 물론 거기도 원인이 있고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맥이 무엇인지 이걸요, 잔전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맥에 대해서 원소이론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원소이론이에요. 동맥이 뭔지 여러분 자신있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교과서에 보게 되면 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나오죠. 그죠? 두 가닥으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가는데, 정맥은 일단 무시하고 동맥만 가지고. 저도 요것이 동맥인 줄 알았어요. 예.
심장에서 나오는 요 굵은 요거 혈관, 요게 동맥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맥 경화하면 요 동맥 요것이 단단해졌다 이 말이에요. 단단해졌다. 왜 단단해집니까? 동맥이 단단해지는 이유,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마치 또 뭐 이 쇠파이브처럼 딱딱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동맥이 어디 가지가 동맥이냐면 이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이 굵은 혈관도 동맥이지만 쭉 가다가 가지가 붙잖아요. 모세혈관까지가 동맥이에요. 알겠습니까? 모세혈관까지가 동맥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혈관 요거는 모세혈관의 끝부분은 동맥도 아니고 정맥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순간에 요거는 정맥혈관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즉 세포에다가 산소 날라주고, 그렇죠? 즉 화물차로 따지면 화물차에 산소도 싣고 영양소도 싣고 체세포에 그 영양소가 산소를 날라주지 않습니까? 날라주고 떠나는 순간에 요거는 정맥으로 가는, 정맥으로. 알겠죠? 화물차로 따지면 짐을 내리는 순간에 이 화물차는 그 정맥혈관으로 들어가 본다 이 말이에요. 즉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혈관이 있는 데까지, 그러면 대부분의 혈관이 동맥이고 절반은 동맥이고 절반은 정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맥이 단단해졌다는 것은 이 수많은 혈관들이 딱딱해졌다 이 말은 결국은 어혈이 찼다 이 말이에요. 어혈. 혈관벽 속에도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혈관벽 속에. 결국은 어혈 때문에 동맥 경화가 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동맥에 병이 온다는 것은 어혈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생활법에서는 모든 병은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이다. 그냥 혈관에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이다. 예. 굵은 혈관은 안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굵은 혈관에 왜 병이 오느냐? 굵은 혈관이 안 막히는데 왜 굵은 혈관에 병이 오느냐? 이거 여러분 다 답을 잘 못할 거예요 아마. 굵은 혈관을 좀 확대해 볼게요. 수도 파이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딱 잘랐습니다. 그죠? 딱 자르면 뭐 혈관이 이렇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딱 잘라버리면 동그랗게, 그렇죠,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는 피가 통하는 구멍이고 요거는 뭡니까? 혈관벽이라 해요. 혈관벽. 혈관벽 이것도 하나의 피부와 같죠. 피부. 보기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피부와 같아요. 그죠? 이 피부에 모세혈관 있죠? 이 동맥혈관에도 이 혈관 보기 덩어리에는 모세혈관이 쫙 깔려있어요. 예. 요거는 굵은 혈관이고, 요 구멍 요거는, 이거는, 이 구멍에는 굵기 때문에 막 피가 막 흐르죠. 근데 이 혈관을 구성하는 이 고기 덩어리 속에는 모세혈관들이 쫙 깔려있어요. 맞죠? 이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 경화가 오는 것이고, 심해지면 이 혈관이 병을 일으키고, 우리 피부에 어혈이 쌓이면 종기가 생기듯이. 그렇죠? 피부에 종기가 생기잖아. 묵집 터지고, 종기 생기잖아. 예, 진물이 흐르고. 이놈의 혈관도 어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혈관에 종기 같은 게 생겨요. 맞죠? 이게 혈관 병이 오는 것이고, 혈관이 안에 뭐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혈관벽에, 모세혈관에 많이 막히게 되면 동맥 경화가 오는 것이다. 동맥 경화가 오면 왜 위험하냐 하면요. 심장에서 피를 팍 뿜어주게 되면 이 피가 동맥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피가 쫙 들어오면 동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맥에 피가 확 몰릴 때는 동맥이 고무풍선처럼 팍 늘어져요. 맞죠? 늘어져야지 고혈압이 발생 안 해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 같으냐면요. 이놈을 내가 주먹으로 팡 치는데 이놈이 딱딱하면 내 주먹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고무풍선처럼 팍팍 늘어져주면 힘있게 딱 쳐도요. 이 큰 타격이 안 오겠죠? 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동맥으로 연결되니 동맥이 풍선처럼 팍팍 늘어줘야지 심장에서 피를 팍 뿜더라도 혈관이 팍팍 늘어주잖아요. 늘어주기 때문에 혈압이 안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줘요. 혈관이 일륜다 이 말이죠. 늘어진다는 것은. 수압이 갑자기 엄청 걸려버렸어요. 어딘가 막혔어. 막혔어요. 그러면 이 수도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거진 물 압력을 줘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럼 여기에 막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막히는 걸 발견해갖고 이게 쓰레기 다 뽑아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혈압이 압력이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예? 이것도 상황이론이에요. 상황이론. 발목을 사일하면 혈압이 내려간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러나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책에서 그랬어요. 발목을 사일했다 하더라도 발목 꼭 위쪽 부분 발목으로 오는 그
뭡니까? 무릎하고 종안 있죠? 다리. 여기에 다 막혀버리면 밤을 살해도요, 발 쪽으로 피가 안 들어옵니다. 맞죠? 위에 막혔는데 여기 살한다고 도느냐, 이 말이지. 저는 해보니까 되던데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 다 풀려고 하면 혈관의 분포도를 꼭 공부를 해야 돼요. 혈관의 분포도가 전기배선처럼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 자연적으로 이런까지 하니까 공부할 게 많죠. 맞죠? 단지 우리가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에 무식하게 그냥 딴 거 다 하지 말고 무조건 무식하게 여기저기 여기도 뽑고 저기도 뽑고 의열만 빼면 병이 낫는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약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잖아요.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의심을 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책대로 무식하게 하는 사람은요, 병 잘 고치는데 조금 알고 나면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안 풀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쏘았다 생각하고 잔치증을 꼭 책 내거든. 맞죠? 그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 되는 거예요. 알려면 확, 모르려면 아주 무시해버리든지. 그 처음에 책 사보고 며칠 읽어보고 막 피 뽑는 사람은요, 병 고치는 소문이 막 나와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막 뽑아버리니까. 전기는 양극과 음극이 가는데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건 합선돼 버립니다. 불납니다. 맞죠? 화재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연결해도 문제 없잖아요. 맞죠? 우리 몸의 혈관의 분포 원리는 도로의 분포와 같다. 이거 분명히 잔철부 책에 나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사용하면 이럴 때는 효과 있고 이럴 때는 없고, 거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고려하고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까? 그 오늘 법률 이야기 조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남은 거 이거 스스로 하시면 다 돼요. 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이거 뭐 쉬운 이야기 이거 또 하겠냐, 쉬운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게 공부할 거리가 많고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굵은 혈관이 병드는 이유, 동맥경화는 무엇을 말하며, 동맥의 범위는 무엇이며, 의외로 뽑는 기술은 무엇을 말하는가. 1급 자격사 시험 합격한 분이 합격하는 그 순간에 해도 책 내용을 다 알고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알고 그냥 눈치껏 맞추는 거 아닙니까? 시험 칠 때. 1급 자격증을 줬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일단은 줘요. 전화 오고 공부를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자격증 따다 합치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합니다. 맞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응설이 항목 만들어버려요. 그 칼 마르크스가 자본이 뭔지, 노동이 뭔지 어설프게 하는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 학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개판 아닙니까? 그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수많은 영어 교육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영어 교육학자들이 전부 엉터리로 나왔잖아요. 엉터리로. 그래 제가 이 세상은 거짓말의 세상이라고, 토끼와 거짓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의료법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간 때문에 중간에 좀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격사 모임을 보게 되면 의료법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 처음에는 저보고 그럽니다. 보세요, 곽 선생님, 우리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다시 우리 한번 우리 서명운동 하자. 서명운동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한번 붙자. 우리 자연여로 모든 회원들 총 굵게 해가지고, 그죠? 청와대 앞에 한번 모이자. 이럽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또 하자 이 말입니다. 수많은 민간 의술인들이 우리도 의사처럼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병 고치게 해달라, 그 재판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황종국 판사, 부장 판사 중심으로, 판사가 맞다, 여러분 말이 맞다 하고 판사가 깃대 잡고 한 적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헌법재판 붙었는데 번번이 졌죠. 그 졌는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졌는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면허 없는 여러분은 의료행위 뭐한다. 자식이 부모 치료 뭐 해주고 부모가 자식 치료 뭐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자는 그 누구든지 치료를 못한다. 내 자식이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부모 자식 간에는 치료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아니 안 돼 이렇게 막 함론을박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법에서는 대부분의 결론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 결론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른 민간 의술단체와 토론도 부리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종국 판사도 물어보고, 황종국 판사라는 사람이 뭐 아시는 분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그리고 유명한 법률가, 그렇죠?
유명한 법률가를 불러놓고, 자, 여러분, 이 법률가에게 우리 민간 의술인들 좀 도움되는 강의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해봅니다. 도움 안 돼요. 예, 법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참 병 고치는 실력이 있는데 법 때문에 불편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움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죠? 도움되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의료법이라 하는 거, 이거는 금방 들어가서는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료법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인문과학적인 법입니다. 맞죠? 제가 그 진리를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인문과학 진리와 자연과학 진리와 수학 진리, 영차원 진리 했는데, 인문과학 진리와 자연과학 진리, 이거는 진리는 맞는데 조건부 진리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아요? 예. 8월이 덥작하면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북반구에서만 그렇지, 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가면 그거는 8월이 겨울입니다. 총재입니다.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지만은 그 지구에서만, 예. 지구를 딱 벗어나 버리면 위에도 아래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위 아래 말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어느 그 자리에서는 진리지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맞죠? 그래서 과학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진리는 뭐냐면, 과학도 진리 맞고 인문과학도 진리는 맞는데 다만 상황에 따라서만 진리다. 아시겠죠? 이 상황이론 정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자연과학 진리도 진리, 인문과학적인 진리도 진리 맞습니다. 왜 인문과학적인 현상을 갖다가 거짓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 맞는데 상황적으로만 진리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성철 스님이 자기 인생은 실패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상황으로만 알았다면 절대 그분이 그런 통안에 뭐랍니까? 그런 유언을 안 남겨도 되죠. 자기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베풀 때, 이 법문은 자연과학적인 진리, 인문과학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조건분 진리다, 상황적인 진리다, 이 한마디만 알았으면 본인이, 그리고 중생들에게 이 한마디만 가르쳤으면 거짓말쟁이가 될 이유가 없죠. 맞죠? 거짓말쟁이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박정 스님이 무소유를 가르쳤는데, 이분도 돌아가실 때 무소유를 가르쳐 놓고 보니까 자기는 20년 동안 사기쳤다.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은 사기 행각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뭐 지 혼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중생들만 하고 여러분 무소유를 실천하세요. 무소유가 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기 행각이에요. 사기 행각. 알겠습니까? 사기예요. 사기. 그거는 왜? 상황이론과 원소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와 같은 그런 사기 행각이 된다 말입니다. 무소유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는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쁜 것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맞죠? 성절 스님이 한평생 동안 가르쳤던 모든 법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법문이 상황에 따라서는 가르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성절 스님이 인생을 한평생 살아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래. 자, 왜 거짓말이냐?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짓말의 정의는요, 이렇습니다. 얘들아,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야. 이게 거짓말이라 그랬죠? 왜 거짓말이냐? 사실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때가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옳은 말이 나왔죠? 이런 거는 거짓말, 수학에서도 거짓말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법문을 가르치니까 이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을 공부하면 틀리는 거죠. 자, 무소유를 가르쳤던 이분도 이 무소유를 공부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들어와요. 스님 시키는 다다가 내 인생 쪽을 찼다는 거예요. 예. 무소유를 실천하다 보니까 후회하잖아요. 맞죠? 후회해요 나중에는. 예. 죄송합니다. 이야기 길어지겠네요. 자,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냐 하면 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일 났네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의료법은 인문과학에 의한 법이다, 이걸 일단 아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의료법은 인문과학적인 법이기 때문에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게 상황에 따라서 옳은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된다. 자, 우리는 무명 의사로서 알아야 하는 법은, 모든 의료법은 범위가 넓습니다. 병원 설립법, 그렇죠. 간호사 채용법, 이런 거 다 의료법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문면에 관한 법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의료 광고에 관한 법. 그 다음에는 의료 행위에 관한 법, 행위. 우리는 요 두 가지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뭐 간호사 채용할 일 없죠. 뭐 병원 설립할 일 없죠. 뭐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건 보험, 의료보험 이런 까지 연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의사들이 의료법 공부한다고 머리 터져 나갑니다, 의사들은. 의사들이 의료법 복잡해요, 그 사람들. 우리는 간단하다, 그지?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치료 방법도 간단하고, 의료법도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공부하면 끝이 보인다. 요 두 개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해. 뭐냐? 의료광고법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닌 자는 환자를 치료해주지 못한다. 의료행위거든, 그렇죠? 의료행위를 못한다, 이 말이고. 원래는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의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광고도 못하게 해달라, 광고도 못하게.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그래, 알았다. 의료 광고도 못한다. 이 법을 하나 나중에 더 만드는 겁니다. 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 광고도 못한다. 두 개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무슨 법? 명창원 진리입니까? 수학적인 진리입니까?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렇죠. 인간이 만든 법이라 이 말이지, 인문과학. 인문과학이라 하는 것은 조건부의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의료 광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의사가 아닌 자도 의료 광고 하라. 그리고 치료행위 뭐한다? 치료행위 하라.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 하는 것이고, 인문과학적인 진리는 조건부 진리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법대로만 살면 여러분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큰 죄를 저지른다. 알겠어요? 이 법대로 하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무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알겠어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됩니까? 이 법대로 하면 선행이 아니고 악행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되십니까? 안 되실걸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되시겠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대성 이론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느님도 어느 한쪽만 고집하는 분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중인격자요. 하느님은 일구이연자요. 아시겠습니까? 이중인격자 아니고 다중인격자라 말입니다. 네.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인간의 입으로 이런 광고 하라 하지 마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이런 광고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이거요. 세상을 망치는 법이에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법을 제압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의료행위부터 보겠습니다. 의사가 아닌 자 의료행위 하지 마라 하면 세상에 하루치면 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감기 들었는데 그 감기를 어떻게 치료보려고 그렇죠? 양파즙도 다리고 팥뿌리도 다리고 그거요. 의료행위입니다. 그 엄격히 말하면. 예. 내가 가는데 교통사고로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도로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다.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세우고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하잖아요. 일일이 신고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의료행위입니다. 우리끼리, 가족끼리, 그렇죠. 사일도 해주고, 이좀 의료행위 맞지 않습니까? 이 행위를 중단해버리면 세상은 망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의료법이, 인간들이 의료법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자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법. 네? 의료법 위에 자연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렇죠.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법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 말은 없는 말과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 광고를 해야 된다.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한 말도 부처님이 한 말도요. 다 보면 전부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에 들어가면요. 살생하지 마라 인간들아 이 말은요. 살생하라 똑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듣죠? 살생을 하란 말이야.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하느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보내겠다. 천만에요. 말합니까?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모든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왜 지옥에 보낸다 그러느냐 이거죠.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든 법조차도 그러한데 뭐 인간들이 뭐 의료 광고 하라 마라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예? 지가 뭔데? 예? 여러분 부처님 살생하지 마라 한다고 살생 안 하고 하루라도 살 수 있겠어요? 하루도 못 삽니다. 오늘도 개미 몇 마리 밟아 죽인지 나 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예? 개미를 몇 마리 밟아 죽였는지 뭐 오늘 또 오다 보니 모기를 한 마리 또 죽였어요. 모기가 덤비길래. 살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살생하지 마라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예. 자 그러면 뭡니까? 상황이론을 도입하라. 상황이론. 상황에 따라서 살생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골라서 하라 이겁니다. 상황이론이 이게 상황이론이라는 말입니다. 성질 스님이 법정 스님이 상황이론을 알았다면 돌아가실 때 나는 지옥 간다 한평생 거짓말만 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질 스님이 법정 스님이 테레사 수녀가 상황이론 원소이론을 알았다면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통스러운 유언을 안 남겼을 거라 이 말. 덕선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의료 광고를 해야 하기도 하고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이래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요.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법을 보지 말고 의료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경우 해야 하는 경우와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이 법에 대한 여러분 인식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판사 검사들도 아는 겁니다. 판사 검사들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상식에는 몰라도 뭐 상황이론이 이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판사 검사들은 이미 다 알고 이 사람들 법을 얼마나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인데요.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죄짓다고 갔는데 판사는 죄짓다고 생각 안 해요. 괜히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판사가 여러분에게 벌금을 때릴 때는 즉 벌을 줄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고 벌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 보니까 의사 면허증도 없이 말이지 돈 많이 벌어 먹었네. 에? 돈 많이 벌어 먹었네. 세금 좀 내라 세금. 그걸 벌금 매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죄를 지기 때문에 벌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은 면허증 낸다고 돈 들었죠. 공부 많이 했죠. 또 병원 차린다고 뭐 각종 세금 내고 그래 해가지고도 그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 뭐 세금도 안 내고 국세청에 뭐 신고도 안 하고 맞죠. 그래가지고 뭐 환자들 치료고 돈 받았으니까 또 뭐 법이 또 국회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판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어차피 고발당해가지고 뭐 경찰 인력이 동원됐으니까 세금 좀 내고 가세요. 그 벌금 100만 원. 다음에 또 하면 벌금 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것이 말이지 면허증 넘는 것이 말이지 실력도 없는 것이 사람을 해를 끼쳤잖아요. 맞죠? 환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쳤잖아요. 그거는 의사라도 그런 짓은 뭐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처벌하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 말은 알겠어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무면의 행위는 처벌 안 하는 게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피해 입은 사람이 가족 간에 그렇죠. 가족끼리란 말입니다. 네? 우리 아들이 아버지 병 치료하다가 아버지를 뭐 좀 몸에 손에 입혔다. 아버지가 아들 벌 받기를 바라겠어요. 처벌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내가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돈 안 받고 이웃 사람들을 해줬다 그죠? 그 고발했다. 돈 안 받았으면 남한테 해 안 줬잖아요. 그렇죠? 해 끼친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처벌 안 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스나 마나라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의사들이 욕심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의사들이 힘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우리 그 정치자금 줄 테니까 이 법 만들어 달라 맞죠? 어쨌든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은 완전 무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런 것까지는 조금 더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아래에 나오죠. QR코드 들어가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보면 되고, 그리고 딱 하나만 뭐 한 1분 만에 2분 만에 2분 한 3분 하면 충분하겠네요.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정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주변에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헌법재판 한번 더 가자. 지난번에 헌재 재판소 9명 중에 5명은 우리 편 들어줬고 4명이 의사 편 들어줬다, 그죠? 우리가 꼭 이길 뻔 했죠. 여기서 1명만 더 버텨주면 법을 바꿀 수 있었는데 법을 못 바꿨어요. 예. 이번에 다시 하자 이러거든요.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시 해봐야 또 똑같다. 다시 해봐야 고스르다. 이 방법은 딱 2가지인데 국민 여론을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국민 여론을 조사해보고 문면 의사들도 치료 행위를 하도록 해주자 이렇게 국민이 한 60%가 손들어 줘버리면 이게 법 바로 바뀌어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국민이 지금은 50대 5로 5대 5로 문면에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 법 안 바꿉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바꿉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꾸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 이 말입니다. 국민 여론을 바꿀 재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포기하라. 저는 그래 얘기하잖아. 예. 그러나 그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다. 요거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도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의료광고법에서 우리 민간인 의술, 특히 우리 잔절요법 의사들 일반 의사보다 한 몇십 배 더 유리합니다. 그 유리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 걸리니까 그거는 생략하기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더 유리하고 광고를 하더라도 의사들은 광고 못하지만 우리는 광고하면 광고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사는 안과 하나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종합병원처럼 광고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안과 의사가 광고하면 문병 있는 사람만 찾아오겠죠. 맞지? 광고 100장을 뿌렸을 때 눈병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100장 뿌리면 그 광고 보고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죠? 병원 오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부터 우리가 유리하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에 붙었을 때, 헌소재판에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벌써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데모를 한다, 단식 투쟁을 한다, 이거 100번, 1000번 해도 안 돼요. 헌소재판 암만 해도 이건 안 된다, 이거.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세상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저는 방법을 이미 다 대책을 세워놨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방법을 한다면 영어 문법 바꾸라고 제 말고도 이거 문법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어 문법 맞아요. 해보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주장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했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국제사회에 나가지고 영어로 그렇죠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외국도 다니고 미국에 가서 뭐 높은 그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영어 배웠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처럼 영어 잘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문법이 안 맞다는 걸 알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면 이거 문법 엉터리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동남아 그 순방하고 다른 나라 애들은 영어 좀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 같다. 그 문법 없애야 되겠다 주장했죠. 그러나 그 문법 없애야 된다는 주장한 사람은 많지만 전혀 이게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요. 예, 진짜입니다. 영어 문법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주장만 했을 뿐이지 원동력을 제공 안 했다. 알겠습니까? 원동력을. 영어 문법을 갖고 있는 원동력을 제공을 안 해서 그래요. 예. 저는 문법을 없앴죠. 서문기본 영어 다 사라졌죠. 맨투맨 다 사라졌죠. 빵기본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토플도 그렇고 학교 내신 공무원 시험에 문법 안 나옵니다. 딱 나오는 건 뭐냐면 모든 문법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95%가 잘못됐다. 5%는 좋은 것이다. 그게 뭐냐면 팔품사예요. 저는 팔품사는 영어 문법에 국어든 영어든 이거는 중요한 문법으로 공부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의문문이 무엇이며 부정문이 무엇이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비동사 is도 있고 am도 있고 are도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어가 뜻이 똑같거든요. 언제 is를 써야 되느냐 이런 거는 옳은 문법이에요. 이런 거는 주어가 3층 단수일 때는 is 써야 되고 주어가 I일 때는 am 써야 되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a 써야 되고 요거는 옳은 문법이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플 대학교 입시시험에 문법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가끔 나오는데 이런 건 알겠어요. 제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법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비난하냐? 그러면 이 법도 문법처럼 없애야 돼요. 잘못된 법은. 잘못된 문법은 없애듯이 이 잘못된 법은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냥 뭐 법률 지식이 아니고 예?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원소이론에 따라서 법률에 대한 원소적인 부분에 들어가줘야 된다. 예.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원소이론에 근거하여 형법의 기본 하나하나를 존중할 때 정답이 나온다 그랬죠. 예. 기본 학문이 원소이론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기본 학문에 충실하는 것이. 그래서 이 법은 형법 아닙니까? 형법 그렇죠. 무슨 이 법이 무슨 상법도 아니고 뭐 민사소송법도 아니죠. 형법이라 형법 알겠어요? 형법이라 하는데 근거를 둬가지고 형법은 죄를 논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죄를. 죄 있는 자는 처벌하고 죄 없는 자는 처벌 안 한다. 이게 형법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에 들어가줘야 돼요. 기본을 떠나가지고 뭐 데모를 한다느니 뭐 서명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 누가 들어주겠어요? 단식 투쟁한다고 누가 이거 뭐 코방기나 힘줄 압니까? 지금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서명운동 뭐 단식 투쟁. 뭐 헌법헌재재판소. 예. 그래서 문면의 의뢰행위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영문법에 대해서 전국의 영어 교육 박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렇죠? 편지를 보내가 그분들 동의를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 전국의 대학교가 많고 그 대학교에 법학과 있지 않습니까? 법학과 교수들에게 이런 논리 몇 가지를 편지를 딱 보내가고 여러분 대답해달라. 그리고 문면의 의뢰행위가 죄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처벌은 누구에게 하느냐? 첫째,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한다. 두 번째,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면 교수들이 어느 쪽에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무인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 이것도 대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무인의 행위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면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서명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교, 법과대학 모든 교수들이 우리 쪽으로 사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쪽으로 사인해 주면 그 사람은 교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게 놔둡니까? 예? 제가 그랬죠. 전에 그 영어과 교수들에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사람 같아요. 예? 그 교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식이 강한 사람인데 이름 없는, 박사학위도 없는 또 이름 없는 사람이 예? 무슨 뭐 영어 교육의 국민협회하는 이름을 이상한 말 그래가지고 대답해달라고 할 때 그 코방이나 끼겠어요. 그러나 대답을 하도록 만드는 뭔가 있다 그랬죠.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대답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법학과 교수들에게도 그런 게 들어가면 돼. 그런 사람들이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한다면 절대 우리가 요구하는 대답을 해야 되지, 우리 요구에 벗어난 대답을 하면 저는 교수로서 생명 끝난다 이 말입니다. 끝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그냥. 그랬을 때 그 결론을 받아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대 교수들이 문민의 행위는 죄가 아니다는 쪽으로 결론에 납득하고 교육부에 발표하고 법대에 발표하고 법원에 발표해보세요. 법이니까 그렇죠. 대법원 원장에 발표하고 대법원 원장, 그 대법원 판사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일동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 순간 이후에 어떤 판사든 이 결론에 어긋난 재판을 하나 놓으면 니는 끝장이다 하면요. 감히 어떤 판사가 그 말을 무시하겠어요.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영문법이 사라지듯이 이 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